특전사 동지회 초청 행사를 앞두고 5월 단체 내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 두 곳이 반대 의견을 낸 5월 어머니 집을 찾아가 항의 집회까지 벌이며 충돌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공공요금 때문에 고민이 많은 가운데 지난 1월 사용분에 대한 난방비 고지서가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축산 농가를 살리기 위해 오늘부터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한우 할인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의 호응은 높지만 축산 농가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현대사의 비극으로 제대로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기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질지 의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특전사 동지회의 5.18 민주묘지 합동 참배를 놓고 5월 단체 내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들은 특전사 동지회 초대 행사를 취소하라고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는 반면 합동 참배를 추진한 공법단체 두 곳은 반대 의견을 낸 5월 어머니 집을 찾아가 항의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경찰의 만류로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지만 위험스러운 상황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전사 동지회의 5.18 묘역 합동 참배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놓고 찬반 양측이 한바탕 몸싸움을 벌입니다. 공법단체인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 회원 100여 명이 5월 어머니 집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자신들이 추진하는 특전사 동지회 초청 행사를 5월 어머니 집에서 반대하기 시작하면서 지역사회 여론을 분열시켰다는 이유에서입니다. 5월 어머니들을 핍박하는 5월 어머니 집 김형미 관장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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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의 집회에 반대하는 시민들도 5월 어머니 집에 모여들면서 그야말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지만 다행히 큰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특전사 동지회의 5.18 민주묘지 합동 참배가 다가오면서 지역사회의 찬반 갈등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은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전사 동지회 초청 행사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두 공법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 공동선언은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인 5.18에 대한 심각한 역사 왜곡이며 역사의 반역입니다.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5.18 부상자회 등은 오는 일요일 5.18 민주묘지 합동참배와 대국민 공동선언식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자칫 5월 단체들이 충돌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최근 훌쩍 올라버린 각종 공공요금 때문에 고민 많으실 텐데요. 이번 주부터 지난달 사용분에 대한 고지서가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전기를 사용하거나 난방을 켜야 하는 업종의 소상공인들은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에서 40년 넘게 목욕탕을 운영 중인 박모 씨. 다음 주면 1월 가스요금 고지서가 도착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해 겨울 700만 원 선이었던 한 달 가스요금이 지난달부터 1,000만 원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한 2년 이제 아주 타격이 굉장히 컸는데 이제 회복 단계에 또 이제 이렇게 공공요금으로 이제 많이 올라오니까 여러 가지로 어렵죠. 24시간 문을 여는 PC방 업주들도 폭등한 전기요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히터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등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70에서 한 150 요 사이로 올랐어요. 근데 여름에는 냉방을 꺼놓을 수가 없거든요. 1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한 명이 있어도 냉방을 켜놔야 하고 이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오르는 폭이라고 하면 여름에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지난 2일 발표된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전기와 가스 등 연료 물가 지수가 1년 전에 비해 32%가량 올라 외환 위기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임시 방편일 가능성이 큽니다. 광주시 역시 위생업소들이 가스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유예보다도 직접적인 말하자면 혜택을 받게 좀 해주시면 쓰겠어요. 뭐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길었던 코로나19의 늪에서 겨우 빠져나온 소상공인들은 폭등해버린 공공요금 앞에 또다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발구벌 양도시인 광주와 대구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사업이 본격화합니다. 대구시의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2038 광주 대구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지난 6일 광주에 이어 대구에서도 국제대회 유치의 첫 관문인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면서 양 도시는 본격적인 정부 승인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경전선의 순천도심 우회를 검토하겠다는 정부 입장 발표에 대해 순천 정치권이 환영 입장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원희룡 장관이 경전선 도심 우회를 발표하면서 순천 시민의 우려가 해소됐다며 시민 의견이 반영돼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걸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광양 곡성 구례갑 당협위원장도 호남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일본이라고 할 정도. 정부가 축산 농가를 살리기 위해 오늘부터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한우 할인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른바 오픈런이 일어나는 등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은데요. 그러나 축산 농가들의 반응은 뜨뜻 미지근합니다. 정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협 하나로마트 안이 한우를 구입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한우 소비를 늘리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축협이 마련한 이번 행사 기간 동안 한우를 최대 70%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좀 많이 좋아하는데 좀 요즘은 좀 많이 비싸져가지고 많이 못 먹었는데 이제 덕분에 70% 할인해가지고 좀 많이 사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은 것 같아요. 농가들이 더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축산 농가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습니다. 반짝 할인 행사와 일시적인 소비 진작 캠페인은 정부가 잇따라 내놓는 미봉책 중 하나일 뿐이란 겁니다. 또 다른 정부 대책 중 하나인 사료값 저리 대출 확대는 오히려 반발을 키우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료값만 놓고 비교하더라도 소 한 마리를 팔 때마다 100만 원가량 손해인 상황에서 영세 축산농들에게 인공호흡기를 달아주며 빚을 늘리라고 부추기는 꼴이 됐기 때문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를 위한 융자도 비판적입니다. 농식품부에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것을 지금 당장 중단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사료값이 소값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도 지금 현재 지금 축사는 지수라고 지금 계속 융자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엇박자죠 지금. 축산농가들은 농가의 버티기에만 의존하는 정책 대신 한우 유통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여수 생활형 숙박시설 특혜성 규제 완화를 추진하던 여수시 의원들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확인돼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여수 웅천지구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완화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A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또 다른 시의원 3명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현행법상 거주가 불가능하지만 조례를 개정하면 오피스텔로 전환돼 실거주할 수 있어 부동산 가치가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올 시즌 리그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프로배구 여자부 페퍼저축은행이 미국 대학배구 명장 아헨 킴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이기는 아헨 킴 감독은 지난 2018년부터 6년간 브라운 대학교 배구팀을 이끈 육성 전문가로 지난 2021년 아이비리그 올해의 감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킴 감독은 2023, 2024 시즌부터 공식적으로 감독직을 수행할 예정이며 다음 달 초 입국해 FA 선수 영입과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은 사건 발생 73년 만인 지난 1월 어렵사리 시행됐지만
1년 동안 접수 건수가 추정 희생자 수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사 인력도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지조차 의문입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사건 당시 아버지를 잃은 강모 씨가 유족 신고를 결심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언제 어디서 돌아가셨는지라도 알고 싶어서입니다. 어렸을 때 그 빨리 살아붙었던 그것이 멋이었고 보이지 않는 연자대에 우리가 좀 많이 느꼈어요. 빨리 엉켜져가지고 시원하게 말끔하게 정리 좀 해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1949년 당시 전남도가 추산한 여순 사건 희생자 수는 11,131명. 하지만 지난 1년 동안의 접수 건수는 6,600여 건으로 고작 절반 수준입니다. 여전히 여순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전남 22개 시군의 사실조사원이 35명에 그칠 정도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점이 꼽힙니다. 사실조사원들은 전문 역량이 떨어지는 관계로 사건의 신청 접수 정도에 머무르고 있고 그래서 이 해결 방안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전남도 여순 사건 지원단의 경우 최근 인사에서 1명을 제외하고 지원단장까지 모두 교체되는 등 전문성과 지속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전문가를 집중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력과 어떤 기구 작동을 위한 이제 예산을 확보하고 그 인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나 국무총리실에서 적극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현대사의 비극이자 여전히 제대로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여순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 기간 2년 중 남은 시간은 1년이 채 안 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광양의 한 산장에서 난 불이 산으로 번져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광양시 진상면의 한 산장에서 난 불이 산불로 이어져 산장과 야산 일부를 태운 뒤 출동한 산림당국 등에 의해 2시간여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산림당국은 산장에서 조리 중 불이 시작돼 불길이 인근 야산으로 번진 걸로 보고 정확한 피해 면적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 비용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양시 의회 의원에 대해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의원이 선거 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하고 선거사무소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회계 보고를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지출 내용이나 규모 역시 지나치게 과대한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모아건설이 후원하는 심원문화재단이 우수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심원문화재단은 오늘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지역 우수 인재로 추천받은 장학생 158명에게 모두 2억 5,6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2005년 장학사업을 시작한 심원문화재단은 지난 18년 동안 장학생 1,523명에게 장학금 21억 8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전남 친환경 농산업연합회 신임 회장에 박매호 자연과 미래 대표가 취임했습니다. 박매호 신임 회장은 농업회사법인인 자연과 미래를 창업해 친환경 농산업에 종사해왔으며 2014년 해남군 간척지에 창궐한 풀무치를 친환경 약재를 통해 퇴치하는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전남 친환경 농산업연합회는 전남 지역의 친환경 농자재 생산업체가 친환경 농업과 함께 성장 발전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담양군의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을 위해 광주 지역 농협 지점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농협중앙회 담양군 지부와 광주 지역 9개 농협은행 지점은 도농교류 협력식을 갖고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광주 지역 농협은행 지점들이 도시 농협 고객의 기부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담양의 우수 농축산물 답례품 홍보를 통해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도 기대됩니다. 여수연 골프장에서 아마추어 골퍼 2명이 같은 홀에서 잇따라 홀인원하는 진기록이 나왔습니다. 여수 디오션 컨트리클럽은 지난 15일 파3 3번 홀에서 개장 이래 처음으로 동반자 2명이 연이어 홀인원을 기록했다며
동반 경기를 한 2명이 같은 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할 확률은 1,700만 분의 1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나주를 잇는 광역철도 건설사업 실무협의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나주시는 오늘 광주시청에서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 실무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은 광주 상무역에서 서부 농수산물센터, 혁신도시, 나주역을 연결하는 26km 복선 전철로 총 사업비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국책 사업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성능 검증을 담당하는 국산 AI 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환경 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광주에 구축됩니다. 광주광역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AI 반도체 시험 검증 환경 조성 사업 예산 200억 원을 확보해 인공지능 산업 융합 사업단과 함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AI 데이터 센터와 시너지는 물론 광주 전남 AI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질 걸로 광주광역시는 기대했습니다. 완도에 건립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완도 생활문화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백승욱 국립해양박물관 학예연구실장과 이형기 해수부 학예연구관 등의 주제 발표를 통해 박물관 콘텐츠와 역할, 운영 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해수부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사업에 국비 1,245억 원을 투입해 4만 2천 제곱미터 규모의 전시와 체험, 교육, 연구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